예를 들면요, 예비나 초기 단계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마케팅을 하시면서. 예, 이미 지금 답을 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프로덕트입니다. 제품 서비스가 팔만한 수준이 나와줘야 나머지 가격을 정하든 유통을 태우든 광고를 태우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프로덕트, 제품 서비스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 사실 오늘 트렌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한 제품 서비스를 만드셔야 해요. 창업가분들이 보통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저도 제 사업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과 고객한테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돼가 항상 고민이실 거예요. 명확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시고 돈을 버시려면은 철저하게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고객의 니즈와 겹치는, 즉 시장과 고객의 니즈와 겹치는 그 접점이 있을 겁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특히 예비와 초기 창업 단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보통 그게 MVP 단계에서 다 끝난다고 보죠. 물론 MVP 넘어서 양산 단계에 넘어가서 시장에 나간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품이 더 발전되는 건 맞지만요. 일단은 이론상은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90% 이상은 정돈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쵸. 제품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에 팔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팔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순서로 치면. 극초기에서 그 다음에 초기, 중기, 시장 진입 단계까지의 가장 고민 포인트시세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시장 진입에 성공하시고 나서 유지하실 때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플레이스는 계속 채널은 넓혀질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마케팅이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아까 가격은 다른 그 사례로 예시로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과 10만 원에서 30을 올렸을 때 판매. 그래서 이번엔 플레이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될 선택의 기준은 고객이 어떻게 행동 패턴을 하냐에 맞춰서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우선순위로 제품을 입점을 시키거나 서비스를 태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고객으로 점점 넓혀가시는 과정을 펼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품, 서비스가 제일 처음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의 가격에 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오늘 프라이스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설정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해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어떤 유통 채널, 고객이 가장 니즈가 높을 때, 지갑을 여왕이 높을 때 어디에 맞춰서 들어가느냐 설계를 하시고 이게 정돈이 되신 이후에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 유통 채널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모션, 즉 광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성장 단계나 우선순위를 치게 되면요, 의외로 프로모션은 조금 후단일 수 있어요. 프로모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3개가 선결이 돼야 프로모션이 의미가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가 엄청나게 잘 팔려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죠? 유명한 회사들? 일단은 떠오르는 데 그런 데가 있죠? 러쉬 같은 곳. 최대한 광고 활동 안 하죠? 사실 스타벅스도 그런 계열이긴 해요. 광고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제품과 가격과 유통, 채널 자체가 완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활동을 통해서 광고 활동을 최대한 덜 해도 충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 같은 게 많아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게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긴 합니다. 예시들을 조금 두리뭉실을 하면서 이렇게 딱 어느 회사를 말씀 못 드리니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앞에 3개를 통해서 승부수를 거는 게 스타트업이 가장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가장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신문 기사라든가 혹은 언론 홍보 쪽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고 실제 그 제품을 쓴 고객들이 그 체험을 한 뒤에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팬층이 넓어지고 그 팬층이 알아서 물건을 홍보해주고 팔리게끔 만들어주는 그 구조로 따지게 되면 프로모션까지 보통 안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제품력 좋고요. 좋다는 의미가 고객이 원하는 딱 그 수준까지입니다. 완벽한 제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거기에 적합해서 고객이 돈을 썼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내가 쓴 것보다 더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딱딱 제 위치에 제품 서비스가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돈 쓰는 프로모션 활동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 홍보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거 자체도 프로모션에 들어가긴 하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스타트업의 성장과 우선순위는 그렇게 포피의 우선순위를 정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안 좋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해 강조점을 하시다 보면 자꾸 무리수를 던지게 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프로모션에서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수영이 이렇게 온라인 강연에서는 참 민감하긴 합니다. 저거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지 대놓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긴 합니다. 저만 이상한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저런 걸 보게 되면 떠올리시는 게 술집 혹은 소위 비즈니스 룸 같은 곳을 떠오르실 거예요. 문자 광고입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최대한 피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가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이런 광고를 문자 광고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회원 회원들을 다 받았는데 문자를 받자마자 마케팅 활동으로 치게 되면 프로모션을 치게 되면 머리 되게 잘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집에서 휴대폰 처음에 휴대폰 딱 화면 열기 전에 딱 뜨는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저 수영이에요를 제 위에다 올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호기심이 가니까 눌러볼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눌렀죠. 술집 광고인가? 혹은 날 좋아하는 사람 있나? 그런데 결과는 유명한 스타트업의 홍보 문자였어요. 깜짝 놀랐죠. 사실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혹시 독서 모임, 그 정도까지 할게요. 이미 드러나 있긴 하지만 독서 모임을 중심 사업으로 해서 성장한 스타트업인데 모집을 위한 모집 광고로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왜 수영인지는 거기 대표님 성함이 수영이라서 수영하고 했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회원들은 당연히 화가 났을 거고요. 왜 이렇게 싼마이 분위기로 갔어? 그리고 비회원인 사람들조차도 난 거긴 되게 프리미엄 이미지로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왜 저런 술집 광고 같은 걸 넣었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즉 프로모션 상에서요. 포피의 프로모션 상에서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소위 브랜드까지 연결하면 브랜드도 아작날 뻔했죠. 근데 되게 대처를 잘한 게 당일날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요. 사과 공지를 띄우고 정말 죄송하다는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위기였었어요. 어느 순위였냐면은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이 이 커뮤니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항의 내용을 넣습니다.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빨리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트래발이 잘 나가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이 좀 그래서 매출은 분명히 꺾였겠지만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그 자산 자체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기 중간에도 있죠. 수영웨어가 도입부가 유흥업소의 광고와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예시를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은 조바심이 나면서 자꾸 독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즉 프로모션을 하시려고 합니다.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다시 포피를 보게 되면은 제품 서비스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런데도 빨리 제품 내시려고 그러고요. 가격은 막상 낼 때 되면 쫄리거든요. 최대한 싸게 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은 자리가 덜 잡힌 상태에서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두 개가 정돈이 되어야 내가 직접 유통 채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외부 유통 채널 업체들을 써야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제품과 가격을 갖다 제시를 합니다. 즉 유통을 뚫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거기에 운이 좋아서 몇 개 뚫고 나서 프로모션을 정말 자극적으로 독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덜 된 제품을 가격도 애매한 상황에 그 다음에 채널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광고를 세게 때립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들이나 중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실수할 때가 그때예요.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 주요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균형점이 안 맞으면 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소위 아사리판이 납니다. 그 다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장 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느냐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떼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일회성으로도 못 끝나고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갖고 왔었어요.